앞에 영상이 잘려서 지금부터 다시 이 열에너지 흡수 방출하는 상태 변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뒷부분까지는 증기 난방기 에어컨의 원리까지는 영상으로 보강을 하고 방학 끝나고 다시 뒷단원 입자의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꼭 보강을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열에너지 흡수 방출하는 상태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작할 때 온도와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온도 그리고 에너지가 낮다고 제가 설명을 해줬죠. 어떤 예시를 들었냐 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선재, 변우석 이 운동 상태를 설명하면은 진동한다, 입자 간의 거리가 뭐 붙어 있다, 왜 뭐 신혼이다, 찐친이다, 그리고 이혼했다, 입자 간의 인력이 점점 벌어졌다. 그럴 입자 간의 인력을 끊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낮은 순서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면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연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고체에서 이제 물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체에서 액체, 얼음이 물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스크림이 물로 어떻게 된다고 하지?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봤을 때 아이스크림이 물로 녹는 이 지점을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주전자에서 수증기로 뭐라고 하지? 엄마, 주전자 끓는다 라고 주전자가 끓진 않고 물이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지점은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식히는 과정을 한번 봤을 때 액체에서 고체, 선재야, 물 냉장고에 냉동실에 좀 얼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이 지점을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물은 0도씨에 얼고요. 그리고 물은 0도씨에 녹습니다. 하나의 순수한 물질, 뭐 소금을 타지 않았을 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하나의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번 가열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고체부터 시작을 해볼게. 고체부터. 여러분은 그리기 그리지 말라고, 그리기 편하라고도 아니고 그리지 말라고 제가 그래프 앞에서 그려놨어요. 그쵸? 앞에. 자, 이 점선을 이 점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앞부분은요, 팔팔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가열 곡선입니다. 끓이고 있는 가열 곡선, 가열시키고 있고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 뒷부분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
자, 온도가 Y축은 온도니까요. 온도가 낮은 이 지점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고체라고 써놨죠. 고체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경사가 진 이 부분은 액체죠. 고체 다음에 액체. 그러고 그 다음은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정의를 어떻게 내려줬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 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고체에서 액체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좀 그렇네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태를 용해가 아니라 융해라고 했어요. 융해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녹는 점이에요. 굿. 대답 안 하고 있죠?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냉각시키는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 여전히 똑같이 기체일 거고요. 다시 기체에서 너무 경사를 너무 좁게 그렸네. 액체에서 고체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부분은 똑같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온도가 똑같네요.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뭐라고 한다고?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는 이 지점은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 물체에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면 온도가 같아야 합니다. 이 지점을 잘 그렸네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지금 같습니다. 같고요. 그러면 이 평행인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 중간이라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액체와 기체 사이니까 액이야? 액체, 기체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림을 왜 미끄럼틀 타듯이 여기는 왜 여기 경사가 지고 여기는 왜 평행하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이 여기 열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왜 여기는 경사지고요. 여기는 왜 평행하게 그려야 평행하게 아니지.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일 지금 앞에 B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란 하면서 제가 두 가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 정의가 뭐였어요? 열 에너지가 변화시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요. 읽어보시면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고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물체의 지금 온도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여기서는 물체의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문제지에 여기다가 일단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편하신 쪽에 쓰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돼지꼬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온도가 일정한 이유. 어차피 뒤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일정한 이유는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다 써버림. 그렇다면 이 경사진 부분은 왜 경사 적겠어? 네, 방금 얘기했잖아. 경사진 이유.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하는 데 써버렸다.
에너지를 온도 변화에 썼다. 써버렸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밑에 이제 온도, 가열 시간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랑 틀리는 걸 내가 봐야 하는데 못 봐서 조금 아쉽네요. 온도 씨 여기다가 하나 조건이 빠져서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단 액체에서 시작. 여러분 색깔을 좀 이용하셔서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A, B, C. 나 색깔 많아서 좋겠지? D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같은 물질인 것을 골라라. 자, 여기서 온도, 지금 다 그럼 여기 지금 경사진 부분은 액체겠죠. 그러면 평행인 부분은 뭘까요? 평행인 부분은 이거 평행이라는 말 쓰면 안 되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끓는 점이죠. 그리고 다시 끓는 점을 지나서 이 부분은 기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1번 같은 물질인 것은 자, 얘들아 봐봐. 이거 물이에요. 이거 몇 도에 끓지? 이거 100도에 끓어요. 그치? 자, 여러분 지금 주전자가 아니라 그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이려고 끓일 거예요. 지금 너네 집에서 끓여봐요. 몇 도에 끓어요? 지금 선생님은 학원에서 이 물을 끓이는데 100도에 끓일 건데 지금 집에서 끓이잖아요. 집에서 끓이는데 100도에 끓일 거예요. 그쵸? 양도 완전 다른데 100도에 끓지. 물이라고 하는 같은 물질은요. 여기서 끓이나? 지금 집에서 끓이나? 오늘 밤에 끓이나?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간에 끓이나? 항상 100도에 끓습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2학년 2학기 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화학 시간에. 같은 물질이라면은 항상 끓는 점 혹은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은 일정해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선생님이 이 옷을 입어도 조연서고요. 선생님이 이 옷을 이 자켓을 벗어도 조연서고요. 어제 방금 이 영상 직전에 입은 그 옷을 입어도 조연서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자, 같은 물질인 것은 여기서 끓는 점이 같은 물질인 A와 B가 같은 물질인 것을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2번.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뭘까요? 자, 여기서 실제로 많이 갈렸죠. 자, C다 혹은 D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막 손들어요 해봐야 되는데 D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A, B는 실제로 지금 끓는 점이 이 부분이라면 D는 A, B보다 높죠. 그러면 C는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C는 아직 보여지지도 않아. 아직 액체야. 더. 이쯤일 수도 있는데
엄청 높은데 어디 아직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일 수도 있는데 C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C가 될 겁니다. 자, 3번. 아니 그러면 A랑 B랑 같은 물질인데 왜 그래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자, 여기 답이 있네요. A, B 중 질량이 큰 것은? 지금 끓는 가열한 시간이 달라요. A는 예를 들어서 한 5분에 끓었고 B는 한 10분이 돼서 끓었어. 그리고 심지어 자, 끓는 기간, 완전한 기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이 예시를 들 수 있지. 자, 라면 끓이려고 물 끓는데 보통 얼마 걸려요? 뭐 화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분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석촌호수가 물론 순수한 이 하얀 물은 아니겠지만 석촌호수가 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석촌호수를 끓여봐 라고 할게요. 석촌호수 10분 만에 끓여집니까? 네? 석촌호수 10분 만에 끓여질까요? 안 끓여지겠죠. 질량이 달라서 그래요. 질량. 양이 다르니까요. 그냥 막말로 이거 끓여라, 이만큼 끓여라 라고 할 때 시간이 당연히 다르게 걸리겠죠? 네. A가 질량이 더 작아요. A, B 중 질량이 큰 것은 그래서 A보다 질량을 비교해보면 A보다 B가 더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오래 끓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뒤에 C, 이 뒷장은 내용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꾸 아이고, 이게 바지를 밟고 다니네 내가. 키가 바지를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은 밥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게 이제 바지를 수선해야 할 일이 선생님이 많아요. 이 바지를 지금 밟고 다니고 있거든. 불편해 죽겠네. 아이고. 아무튼요. 자,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 지금 가나다라와 있는 이 그래프에서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 장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열에너지를 지금 흡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열에너지를 흡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겠네요. 여기서 가, 다, 마가 경사,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를 써보세요. 왜 온도가 올라가지? 그치? 열 에너지가 어디에 쓰였다?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한 거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나랑 나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였기 때문이다. 네. 자, 2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지금 이제 이 부분 갈 거죠. 이 부분은 여기가 여기가 액체부터 써 있네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다. 2번 나.
자, 냉장고에 넣었어요. 왜 온도가 낮아졌을까? 냉장고에서 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나 부분에서 일정한 이유는 원래는 빼앗겨야 하는데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원래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위랑 같은 원리예요. 상태 변화하면서 열 방출. 자, 그러면 이번에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이용 예시를 진짜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써볼 건데,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상황이랑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써봅시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은 우리 과학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있으면요. 내가 있으면 우주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주변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닫혀 있어요. 갇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쥐 같다. 쥐는 좀 너무한가요? 우리는 귀여운 고양이다. 고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흡수할 때가 지금 어디 있어? 주변에서 흡수를 뺏어와야겠죠. 뭔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흡수를 해오려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뺏어서 흡수를 해옵니다.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여러분 E라고 잠깐 간단하게 쓸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옵니다. 그럼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오는 거면 얘는 열 에너지가 뺏긴 개념이죠. 그러면 주변은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열 에너지를 빼앗겼죠.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얘는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나는 열 에너지를 얻었지. 흡수한 거니까 늘어났죠. 아까 열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온도가 올라간다 했죠. 그럼 나는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황, 상태 변화가 뭐가 있지? 고체에서 액체, 또 액체에서 기체, 또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열 에너지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 물질들이 온도가 올라갈 거면 주변에서는 온도가 감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써볼까? 자, 일단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써볼까요? 열 에너지를 먼저 쓰는 거, 고체에서 액체,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승화. 열 에너지 흡수하는 예. 그러면 이렇게 쓰자. 옆에다가 써져 있을 거예요. 주변 온도 떨어짐. 그러면 시원해지겠지.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라.
미안해요. 자, 고체에서 액체 녹으면서 주변이 시원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얼음을 채우면은 그게 녹으면서 시원해지겠죠. 시원해지면은 음식물을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이스박스죠. 네, 주변이 온도가 떨어지는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 음식물 녹지 않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자체가 그 자체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주변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써볼까? 이해했죠? 안 헷갈리지? 주변이 시원한 거니까 주변이 시원한 거.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기화되는 과정. 이거는 뭐 바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손에다가 알코올 발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날려보세요. 그러면 손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손등에 알코올 바른 후 부채질 시원해짐. 여러분 알코올 막 그렇다고 막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하면 위험해요. 아파요. 하지 마세요. 승화열 흡수. 이거 아까 앞에 예시 들었던 건데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왜 넣겠습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자체가 승화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죠. 베스킨 X라고 쓰고 싶은데 뭐 다른 뭐 하겐 X도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쓸게요. 아이스크림 포장 시 드라이 아이스 넣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드라이 아이스가 나라면 주변이 뭐겠어요? 아이스크림이 주변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알코올이 나라면 주변이 뭐겠어요? 주변이 손등이겠죠? 이해하셨죠? 끄덕여줘. 자, 열 에너지를 이번에는 방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방출해 볼게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했어. 줬어. 내가 줄 거야. 열 에너지를 이번에는 줄게,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얘 주변에서는 열 에너지를 갑자기 딱 어머? 나한테 줬네? 얻었지. 주변 입장에서는 얻은 셈이죠. 그럼 주변은 온도가 증가합니다. 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그럼 열 에너지를 방출한 입장, 나 입장에서는요. 열 에너지를 잃은 거죠. 그러면 나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거의 개념을 이용했다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일부러 방출하는 상황을 만들었겠죠. 그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시를 여기 밑에 써볼게요. 너무 넓게 썼다. 아이고. 여러분이 없으니까 너무 수업하는데 심심해. 빨리 휴가에서 돌아오세요. 예시,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뜻해지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이거 반대,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뭐야? 응고, 열을 흡수하겠죠? 방출하겠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되는 거. 액화. 그리고 마지막 기체에서 고체 되는 거. 승화. 액체에서 고체 되는 거, 응고되는 거 뭐가 있을까? 아, 겨울철에 창고 있죠. 겨울철에 저는 창고 있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겨울철에 창고에 과일들 얼지 말라고 옆에 물 떠놓습니다. 물이 얼면서 이 응고열을 방출하거든요. 얼지 마. 물 떠놓기. 물이 응고열을 내뱉습니다. 주변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나라면은 겨울철 창고에 있는 과일이 주변이겠네. 그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비가 오기 전에 요새 엄청 후덥지근하지 않아요? 비가 올 때는 지금 시원한데 비가 오기 전에, 그쵸? 비 오기 전. 왜 덥겠어?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후덥지근함. 이게 우리 주변 공기가 더운 이유겠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 눈이 올 때요. 첫눈 오면 막 설레고 그러죠. 아닌가? 어른들은 안 설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아주 젊어 보이잖아요. 네. 미안해요. 힘드네요. 혼자 수업하니까. 네, 승화할 때요. 이제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눈이 올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딱 눈 오는 날의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요? 뭔가 날씨가 포근하달까? 뭔가 이불을 덮은 듯한 날씨 포근한 기분이 느껴지는데 그게 나는 나만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눈이 올 때 날씨가 포근합니다. 공기가 포근함, 따뜻해요. 그것도 이 승화열을 방출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예시 자체는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해서 그런가요? 말을 너무 느리겠나요? 그 다음 마지막 증기난방기 에어컨의 원리까지 빨리 해볼게요. 냉장고의 원리, 에어컨의 원리. 증기, 난방기. 첫 번째 냉장고 빼놨네요, 제가. 냉장고 원리부터 보시고 냉장고, 에어컨 두 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 난방기의 원리, 따뜻한 보일러의 원리까지 정리하시면은 드디어 이번 주 수업 끝입니다. 네. 냉장고의 원리부터 보시죠. 일단 그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 하기 전에 옆에 이것부터 그려볼게요. 여기가 액체부터 시작하면은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 되는 상황. 자,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는 여기가 뭐예요? 기화. 기체에서 액체 되는 상황은 액화. 자, 기화열이 발생할 거고 액화열이 발생할 건데 기화열이라는 거는 흡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방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지금 열은 가열 곡선이니까 기화열은 지금 여기서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액화열은 지금 냉각곡선 상에 있으니까요. 액화열은 방출해야 되죠. 자, 지금 방출을 두 번째 했었으니까 방출 예시 봐봐.
기화열을 방출하면 주변이 어떻게 돼? 주변의 온도가 상승. 기화열을 흡수하면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강. 시원해지겠죠? 그럼 이거 색깔을 구분을 해서 상승하는 거는 주황색으로, 하강하는 거는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냉장고 봅시다. 냉장고는 일단 안이 시원해야 하는 거고, 냉장고 뒤에 손대 보셨나요? 여러분들 손댈 일이 없겠지만 자취하다 보면 손댈 일이 좀 있어요. 냉장고 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냉장고 뒤는 뜨거워도 사실 상관없죠. 냉장고는 안에 시원하게 보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냉장고 안이 시원하게 되려면은 그 냉장고가 그 작동하는 원리는요, 이 냉매를 이렇게 돌려서 작동시키는 원리인데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증발기와 응축기라는 게 이렇게 안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액체 냉매 그리고 기체 냉매, 기화와 액화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기화열과 액화열을 이용하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냉장고 밖은 내가 아까 뜨거워도 된다고 했죠. 냉장고 밖은 뜨거워도 된다. 냉장고 안은 그러면 시원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증발기 자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증발기는 이거 기화열을 흡수하는 장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냉장고에다가 옆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증발기. 그리고 응축기는 이거 옆에 액화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에어컨의 원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기, 실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내가 안에 시원해야 되니까 똑같이 실내기는 증발기가 실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에어컨 똑같이 쓸게요. 증발기를 실내에 두셔야 돼요. 이거 반대로 설치하다가는 진짜 끝장나죠. 밖을 시원하게 하고 안에 찜통 넣어야 됩니다. 지금 죽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이 설치하는 건 아니니까. 응축기는 실외기에 두셔야 합니다. 자, 증기 난방기는 그럼 반대로 설치해야겠죠. 왜냐하면 안이 따뜻해야 되니까요. 자, 방열기랑 보일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열기는 액화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실내 안에다가 둬야겠죠. 방열기를 옆에다가 이번에는 3번 증기 난방기에다가는 자, 액화열을 방출하는 방열기는 여기다가 두세요. 그리고 이거가 실내에 있어야겠죠? 이거를 실내에. 그 다음에 밖에 내놔야 하는 보일러 자체는 차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어디에 있어? 가스실 그런 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시고 암기를 잘 해주시면 제가 방학 끝나고 돌아오시면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알았죠, 여러분? 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 영상을 끝으로 저한테 카톡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이게 오늘의 퀘스트입니다.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보내세요. 안 보냈다는 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셨다는 걸로 간주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왜 카톡 안 보냈니? 사랑에 관심을 아주 듬뿍 줄 테니까요. 얼른 카톡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도 좋아요. 본 이 날 시간 그때 바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방학 끝나고 볼게요.